수확할 때, 저장할 때 감자의 품질 하락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이렇게 많은 양의 칼슘을 어떻게 넣어주는 게 맞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 한번 공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질산 칼슘과 다량의 칼륨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제품이 추비로 제일 적합한 제품인 걸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칼슘의 역할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감자의 품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과피를 강화해서 마감 처리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요. 병 저항성, 스트레스 저항성을 좋게 합니다. 이렇게 좋게 하는 이유는 이 칼슘 자체가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에 팩틴 결합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병성 좋아지고 저장성도 좋아지고 병 저항성도 좋아지고 과피가 강화된다. 사실 우리 마감 품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과피니까요. 과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피의 칼슘 함량이 증가하니까 수분 손실률 자체가 0%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분 손실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름에도 강해졌다는 얘기고 과피도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요 그림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칼슘을 공급했을 때, 칼슘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32도의 강력한 빛에 노출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이 고온의 저항성이 칼슘을 뿌린 곳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자 표피의 칼슘 함량이 증가할수록 썩음, 저장 중에 썩음 자체도 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감자의 경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감자가 딱딱해졌다는 얘기니까 수확할 때, 저장할 때, 후처리할 때 그 과정에서 감자의 품질 하락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칼슘 함량이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내부에 갈변되는 증상이죠. 이거는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에서부터 시작되는 증상입니다. 내부의 칼슘이 증가하니까 내부 갈변 현상이 줄어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자 내부에 그런 칼슘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라는 거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타르당 50kg 이상의 칼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감자에 실제로 300평당 5kg의 순수한 칼슘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 감자 중에선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양분입니다. 칼륨, 질소, 그 다음이 칼슘인 거죠. 이렇게 많은 양의 칼슘을 어떻게 넣어주는 게 맞는 거냐 라는 것을 우리 한번 공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칼슘은 이동성이 워낙 많이 떨어집니다. 물관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고 증산작용이 있을 때만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워낙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후반부가 되면 잎들이 굉장히 무성해지겠죠. 그 무성한 잎들로 칼슘이 집적이 되고 그 잎으로 전이 된 칼슘은 궤경 쪽으로, 감자 알맹이 쪽으로 재전류되지가 않습니다. 재전류되지가 않기 때문에 후반부에 감자 내부, 감자 그리고 껍질의 칼슘 결핍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데요. 또 재밌는 게 감자가 칼슘을 흡수하는 거 지상부를 제외하고 지하부로 생각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근은 그냥 메인 뿌리죠. 두 번째 포복지는 감자랑 줄기를 연결하는 기는 줄기를 포복지라고 불러주고요. 세 번째는 감자 자체도 칼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근으로 제일 많이 칼슘 흡수가 될 텐데 그 주근으로 흡수가 된 칼슘은 절대로 감자 내부 쪽으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지상부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에 칼슘을 공급할 거면 주근을 통해서 공급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감자 자체가 흡수하는 경우, 감자 자체가 흡수가 하는 경우에는 감자 내부로 칼슘이 침투할 수는 없고요. 감자 표피에만 칼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감자 표피가 강화될 테니까요. 세 번째, 기는 줄기, 포복지로 흡수가 된 칼슘은 감자 표피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감자 내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염색을 해봐요.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포복지를 통해서 흡수가 된 칼슘, 빨간색 염료는 감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칼슘이 많이 들어간 용액에 감자 자체를 담궜습니다. 담궜을 때 이 과육 부분이랑 과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과육 부분의 칼슘 함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피 부분의 칼슘 함량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죠. 포복지를 통해 공급되는 칼슘은 내부로도 들어가고 외부도 염색되고 있어요. 내부와 외부로 다. 감자 자체가 흡수하는 칼슘은 외부 표피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하는 점은 어쨌건 감자 자체로 흡수해서 표피를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포복지로 흡수해서 감자 내부의 칼슘 함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근을 통해서 흡수가 된 칼슘은 절대로 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서 우리는 뭐를 착안해야 하냐면 올라간 칼슘은 절대로 감자 쪽으로 내려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칼슘의 연면시비 자체가 감자라는 식물체 자체를 감자라는 작물 자체를 건강하게 키울 수는 있겠으나 감자의 칼슘 함량을 증가시켜서
저장성을 좋아지게 하고 과피 품질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어렵구나. 그러니까 칼슘 연면시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칼슘 연면시비를 통해 공급된 칼슘은 절대로 감자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어쨌건 포복지와 감자 자체가 칼슘을 흡수하게 만들기 위해선 땅에 칼슘을 뿌리셔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칼슘을 뿌릴 거냐로 또 귀결되죠. 어떤 형태의 칼슘을 뿌릴 거냐? 그리고 용해도를 제일 연관지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칼슘 함량이 문제가 아니라 용해도가 문제입니다. 감자에 물 이빠이 대줄 수 없잖아요. 감자 썩으면 안 되니까요. 정량의 물로도 녹는 형태의 칼슘을 공급하셔야지만 감자가 칼슘을 흡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용해도를 살펴보시면 결국에 맞는 형태의 칼슘 공급원은 바로 질산칼슘과 염화칼슘밖에 없다는 걸 살펴보실 수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뿌리는 석회, 그리고 석회 유황 자체는 칼슘 공급원이 아니다. 칼슘 공급원이 아니고 특히나 감자는 약산성 5.5 정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다량의 석회, 다른 작물 개량하시는 것처럼, 다른 작물 키우시는 밭 개량하는 것처럼 다량의 석회를 뿌리는 게 감자가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 꼭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염화칼슘이랑 질산칼슘 중에 뭐 고를 거냐? 염소는 감자에 많이 들어가는 양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염화칼슘보다는 질산칼슘이 훨씬 더 맞는 형태의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 그래프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튜버가 생기는 시기, 출현 후에 30일에 40일, 결국 지상부가 15cm 고를 가질 때 보시면은 질소 요구량과 칼륨 요구량 자체가 역전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추비 공급하는 걸 추천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의 추비를 공급을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해보는데, 역전됐다라는 것 자체가 다량의 질소보단 다량의 칼륨을 요구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칼슘 요구도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산칼슘과 칼륨, 다량의 칼륨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제품이 추비로 제일 적합한 제품인 걸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감자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요, 밑거름을 멀칭하니까 웃거름 못 뿌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웃거름 뿌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밑거름만 뿌리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고, 분시가 가능하신 분들은 추가로 이렇게 웃거름을 공급을 하시면 감자의 수확량 자체가, 아까 분시만 하더라도 수확량 자체가 9%까지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농사 백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